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경찰대 언어논리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저희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올해 2026학년도죠. 경찰대 편입 최종 합격생이 무려 4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정말 경사가 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합격생, 1호 합격생이라고 할게요. 모셔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하게 됐는지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1호 합격생,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선생님 수업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합격생입니다. 사실 저랑 되게 인연이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올해 필기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저는 영어가 72.5점이었고 언어논리가 60점이어서 총점 132.5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차가 3배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죠? 1차 커트라인이 122점이어서 10.5점 정도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1차 커트라인이 125점이었으니까 시험이 더 어려웠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1차가 3배수인데 본인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배수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배수도 커트라인이 아니라 꽤 안쪽에서 이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거의 끄트머리로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 몇 점으로 붙었죠? 129점으로 합격한 합격한 학생이 사례도 알고 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입시를 되게 여러 해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경찰대 편입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됐는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찰대 편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사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는 공직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경찰대학 편입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시험 과목이 영어랑 언어 논리였던 이유가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두 과목 중에서도 영어의 강점이 조금 더 있어서 그래서 경찰대 편입학 시험을 계속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필기 시험 과목이 영어랑 언어 논리가 있는데 일단 영어 공부부터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영어 공부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대형학원에서 1타 강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원 수업을 듣는 거 외에 혼자 독학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편입학 기출뿐만 아니라 경찰대학 신입학 문제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혼자 분석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네요. 거의 그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하고 단어도 많이 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언어 논리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언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편사 편입논술 학원에 김현수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 가장 이제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논리학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논리학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양질의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언어 논리도 이제 독학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리트, 그리고 5급 피셋, 7급 피셋, MDT, 고3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들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전개년을 다 분석하고 하나씩 뜯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혜왕 씨가 낸 논리 퀴즈 매뉴얼, 그리고 강화할까 책도 봤습니다. 언어랑 영어랑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경찰대 필기시험 공부에서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치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올해 굉장히 신경 썼던 게 모의고사였거든요. 모의고사가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됐는지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우선 김현수 선생님의 언어논리 모의고사가 상당히 양질의 모의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대형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쳐봤는데 이제 난이도가 실전 시험이랑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수험생 입장에서 좀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현수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 시험을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도 잘 하시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 문제를 항상 담아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문제 오류 없게 하는 거랑 난이도 조절 때문에. 네, 왜냐면은 시험이 너무 어려워도 변별이 안 되고 맞습니다. 너무 쉬워도 변별이 안 되니까 그 딱 수험생들이 이 정도가 실제 시험이라고 느낄 만큼 적정 난이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올해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학업 계획서를 원서 접수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학업 계획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초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의무경찰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 기동단에서 했던 생활을 바탕으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법학과에 진학을 하고자 이제 학업 계획을 법학 과목들을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1차를 붙고서 이제 면접 준비에 대한 건데요.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네,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김현수 선생님의 수업을 3주 정도 듣고서 실전 면접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인적성뿐만 아니라 집단 토론 그리고 창의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김현수 선생님이 정답을 제시해 주셔서 그거에 알맞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 면접 강좌를 수강을 했는데 뭐 다른 강좌랑 비교를 했을 때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김현수 선생님께서 이제 법학 그리고 경찰학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제시형 문제가 제시가 되었을 때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면접을 올해 처음 본 게 아니라서 작년에 봤죠. 네, 작년에 봤을 때는 대형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사실 대형 학원은 그런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스피치 중심의 학원이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올해는 선생님이랑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찰대 편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답이 있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질문도 나왔고, 그다음에 테러범을 고문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은 사실 딱 한 가지 답이 있고 정확하게 그 답을 말해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정답을 말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면접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고 작년에도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는데 작년의 면접이랑 올해 면접을 비교하면 뭐가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면접을 봤을 때는 그 인적성 면접에서 면접관 한 분이 저를 굉장히 안 좋아하셨는데 아마 그 면접 때문에 과락을 당했던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인적성 면접 그리고 창의성 집단 토론 전부 모든 면접에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다는 게 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보면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운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면접을 보고 나와서 아, 이러면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솔직히 머리로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했다기보다는 기대를 했는데 이제 작년에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으로는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많이 애타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도전 끝에 경찰대 편입 최종 합격을 했는데 지금 심경이 어때요? 사실 돼서 당연히 기쁜 마음이 있는데 저는 오래 수험 생활을 했어서 이제 기쁜 마음도 크지만 그보다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크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7학년도를 포함해서 앞으로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게 될 수험생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험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각 시험이 요구하는 노력의 절대량이 분명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이 부족하다면 1을 채우면 되는 것이고 10만큼 부족하시다면 10을 채우면 저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타인지를 잘 해야 저처럼 많이 실패를 했어도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경찰대 편입 메타인지를 잘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중에 못다한 말 있어요? 없긴 한데 이제 제가 너무 티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티들은 알잖아요. 그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대 합격생 인터뷰. 말 좀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고대 편입을 10번 보고, 10번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연고대 편입 불합격 후기로 네. 인사드렸습니다. 아, 대한민국에 나보다 더 많이 떨어진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입장 표명 해보세요. 아쉽게 됐습니다. 인생 원래 그런 거죠. 끝. 맞습니다.